네, 이번에 준비한 컨텐츠는요, 기초 러시아어 강의 시리즈입니다. 이전에 올렸던 생활 러시아어 100문장이나 단어들 외에도 조금 더 부수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1강, 2강, 3강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문법적으로든 어휘적으로든 뭐 동사 활용적으로든 꼼꼼하게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마련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안부 인사 그리고 생활 필수 표현 아주 간단한 것들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 강의는 러시아어 알파벳 및 읽는 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신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한국어 발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zdravствуйте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있다면 그 밑에 한국어로 zdravствуйте 이렇게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 자,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한국어 발음을 보고 읽게 돼요. 러시아어 그 자체를 보고 읽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한국어를 이제 보고 읽게 돼서, 이제 러시아어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 러시아어가 눈에 익지 않으니까 자꾸 한국어를 보고 하게 되니까 쓰기를 막상 해야 할 때 철자를 많이 틀리게 되고, 그죠? 잘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된 발음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한국어에 없는 발음이 러시아어에는 많은데 되도록이면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러시아어 그 단어의 발음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흉내내려고 그 소리 자체를 흉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지 자꾸 한국어를 보고 읽으시면 발음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최대한 러시아어 이 키릴 문자만 보고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 채널에 업로드되었던 러시아어 알파벳 그리고 러시아어 읽는 법 총정리 편을 먼저 시청하신 뒤에 본 회화 문법 강의로 들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제가 러시아어 읽는 법 총정리 이 영상에서 이제 2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발음 규칙 그리고 뭐 어떻게 어떤 모음과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고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서 이제 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설명란에다 이 영상 링크를 또 첨부 드릴게요. 자,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자, 처음에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뭡니다. 그죠? 뭐 이런 거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안부 인사. 그리고 그에 대한 간단한 대답.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도 되나요? 이건 이제 왜 넣어놨을까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정말 어디서든 써먹을 수 있는,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표현이고 단 한 단어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기본 표현들, 뭐 실례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이런 거 이제 또 배워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예의를 갖춰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크게 2가지를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이 예의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말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좀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그다음에 날씨에 관한 기본 표현. 자, 뭐 간단하게 춥다, 덥다, 시원하다 이런 것들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죠? 뭐라고 하죠? 자, 이거 어떻게 읽죠? 길지만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어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Здравствуйте. 자, 이 중간에 왜는 발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zdra 하고 바로 스로 넘어가요. Здравствуйте.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째 부분, 끝에 째 부분을 다른 색깔로 살짝 이제 표시를 해 놨는데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이 밑에 보면은 이제 2번째 표현 здравствуй, здравствуй. 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죠? 째가 붙었고 안 붙었고의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째가 붙어 있으면 존댓말입니다. 그리고 째가 붙어 있지 않으면
반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녕하세요이고 здравствуй는 안녕 이렇게 반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표현은 привет, привет. 입니다. 이것도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비엣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개인적으로 이 친구 사이에서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zdravstvu이보다는 이제 프리비엣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 안에 친한 사이에 가장 많이 쓴 표현이라고 썼는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게 친한 사이냐. 근데 굳이 뭐 친한 사이라기보다도 그냥 이제 격식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반말을 쓸 수 있는 사이에서는 조금 더 친근한 표현으로서 이제 프리비엣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zdravstvu이보다 조금 더 친근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프리비엣이라고 보는 거죠. 느낌만 얘기하자면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표현 здорово, здорово. 네. 이건 이제 다른 강의들에서 잘 소개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zdорово. 러시아에 살 때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녕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친한 사이에서 뭐 그냥 격식 없는 표현으로 뭐 반말처럼 그냥 안녕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zdорово. 그죠? 그래서 빈도수로만 따져본다면 모르겠어요. 뭐 제가 전국적으로 다 뭐 알아본 건 아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을 때는 프리비엣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친구 사이에서는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존칭을 써야 되는 사이라면 그러면 zdravствуйte를 하셔야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인사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들은 그 영어처럼, 영어에서도 그죠?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안녕하세요, zdravствуйте 대신에 그냥 아침에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доброе утро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아침입니다. 이 말로 대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옵션을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침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ое утро. 그죠? 그래서 오예의 강세가 없으면 뭐라고 읽어야 된다 그랬죠? 예전 영상에서 아야가 된다 그랬죠? 아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예, 도브로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Доброе, доброе утро. 그죠? 그래서 이 끝에 오는 우트라의 오는 강세가 없기 때문에 아처럼 변한 것이죠. 그래서 우트라가 아침이고, 그죠? 노브라 이런 건 이제 좋은 아니면 뭐 선한, 착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예요. 네, 그래서 노브라의 우트라 이고 그다음에 좋은 오후입니다. Добрый день. Добрый день. 네, 그래서 이 젠이 이 오후, 낮, 뭐 하루,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상황에선 오후가 되겠죠. 그리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아까는 노브라야였는데 지금은 노브리예요. 그죠? 무슨 차이죠? 이것도 문법적으로 사실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은 좀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우트라는 오로 끝나기 때문에 중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브라야 이 형용사도 중성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브레 형용사도 남성형으로 이렇게 의가 이제 끝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일단은 그냥 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인사는 노브레 오더라. 좋은 오후입니다는 노브레 진. 좋은 저녁입니다는 노브레 위에처. 노브레 위에처. 위에처가 이제 저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얘도 당연히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노브리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만남. 자,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쵸? 네, 처음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Приятно познакомиться. 조금 길죠. 그쵸? 그렇지만 그래도 뜻을 알아본다면 приятно라는 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일상에서. 좀 기분이 좋다, 즐겁다, 기쁘다 이런 거거든요. приятно. 그리고 뭐 해서 기뻐요?
빠즈나꼬미ца 하니까 기쁜 거죠. 빠즈나꼬미짜는 이제 알게 되다라는 동사입니다.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이제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누구고 통성명하고 이런 걸 이제 빠즈나꼬미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표현.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그죠? 그래서 이 ochin이라는 게 아주 매우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очень приятно 하면은 매우 반갑습니다. 매우 즐겁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빈도수로 따져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очень приятно를 거의 많이 쓰더라고요. 이걸 가장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짧기도 하고, 그죠? 편하니까. очень приятно.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죠?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요. мне тоже. мне тоже. 그죠? 그래서 또제라는 게 뭐 또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мне тоже 하면 이제 저도요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라는 뜻으로 взаимно. взаимно.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очень приятно 했을 때 взаимно.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익혀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 이름은 무엇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읽죠? Меня зовут. Меня zовут. 그죠? 미니아가 이게 조금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이제 문법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은 이제 지금 입문 단계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요 할 때는 뭐 문예였는데 뭐 제 이름은 할 때는 미니아 약간 뭔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법 때문에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역을 하면 자붓이라는 건 사람들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른다. 자붓. 근데 누구를 불러? 나를 부르겠죠. 미니아. 나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나를. 나를이 미니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불러요. 뭐뭐라고. 그렇죠? 이 뭐뭐라고 이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도라와 러시아어니까 도라 이걸 넣게 되면 미니아 자붓 도라. 미니아 자붓 도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도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볼 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처음 문장 읽어볼까요? Как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овут? 네, 여기서 이 깍이라는 건 어떻게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how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역을 해본다면 아까 zовут 뭐였죠? 사람들이 부른다. 그죠? 깍 어떻게? вас 당신을 그렇기 때문에 직역을 한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나요?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존댓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was가 당신을이에요. 당신을. 그래서 как вас зовут?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약간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었죠? 어디를 올렸어요죠? как вас зовут? как вас зовут? 이렇게 처음 깍을 올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러시아어에서 질문을 할 때는 억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억양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것이 뭐 질문인지 평서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인 걸 확실하게 티를 내주려면 이 질문의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부르나요? 이 어떻게가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인 깍을 올리는 겁니다. 깍 버스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내려야 돼요. 한국어에서처럼 약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약간 이렇게 끝을 올리면 안 됩니다. 깍 버스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무조건 처음 깍을 올리고 나머지는 다 내려야 돼요. 깍 버스하고 깍 버스하고 그죠? 그리고 이 반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네 이름이 뭐야? 너의 이름이 뭐니? 깍 집이야 자붓. 깍 집이야 자붓. 그래서 찌비아는 그럼 뭐겠어요? 너를이겠죠. 너를 찌비아.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부르니? 깍 집이야 자붓.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알아볼 수 있는 표현들을 익혀보았습니다. 그 다음 안부 인사 알아보겠습니다. 자, 잘 지내 알아야 되겠죠. 영어의 how are you 아주 기초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내?"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문화니까 그쵸? 만나면 무조건 "잘 지내?"를 꼭 물어봅니다. 뭐 미국에서도 그렇듯이 러시아에서도 무조건 "잘 지내?" 이거를 꼭 물어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아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기본 표현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맨 처음에 이제 따로 괄호 안에 써 놨는데 알아야 할 단어가 Zilla입니다. Zilla. 일들이란 뜻이에요. 일들. 그러니까 영어의 thing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Zilla인데 이 말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죠? 깍질라, 깍질라.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깍이 뭐였어요? 어떻게 해줘? 그리고 Zilla는 일들이니까. 일들이 어떻게 괄호 안에 되어가고 있니가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를 이제 잘 지내로 쓰게 된 겁니다. 깍질라, 깍질라. 그리고 이제 보충적으로 이제 как у вас дела? как у вас дела? 그죠? 존댓말로서 이제 당신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계시나요? 이런 표현으로 у vas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일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라고 할 때 우찌비야, 우찌비야 이거를 또 넣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как у тебя дела? как у тебя dela? 그래서 사실은 이 까그질라 그러니까 우바스나 우찌비아 이런 게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게 들어가지 않으면 존댓말 반말 공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까그질라를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굳이 이제 조금 더 그 사람을 지칭하면서 좀 얘기하고 싶다. 약간 뭐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걸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까꾸바스질라 아니면 까꾸찌비아질라 이거를 이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건 역시 까그질라 첫 번째 거겠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옵션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깍뜨이, 깍뜨이. 이건 뭐죠? 뜨이라는 게 너란 뜻이에요. 너. 그냥 너. 그 자체. 그죠? 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 어떻게? 그죠? 이걸 직역하면 너 어떻게? 그러니까 너 어떻게 괄호 안에 지내고 있어가 이제 생략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깍뜨이. 너 좀 어때? 잘 지내? 이런 말로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깍브이. 깍브이. 그래서 v라는 건 이제 당신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아까 뭐 vs는 당신을이었듯이 얘는 v는 당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как вы 이러면 당신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깍드이, 깍브이도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깍질라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거 추가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읽어요? как Как поживаете? Как поживаете? Как поживаете?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поживат이라는 게 이제 원래 동사가 있는데 뭐 날들을 보내다, 뭐 지내다 이런 예,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변형이 된 건데 как поживаете?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라는 뜻이고 이거 찌가 붙어 있으면 존댓말이라 그랬죠? 그쵸? 그것처럼 그래서 존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как поживаешь? как поживаешь? 이거는 이제 너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러니까 반말이라는 뜻이에요. 반말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끝에 예쉬로 하시면 됩니다. как поживаешь? 그죠? 이렇게 잘 지내니라는 표현들을 다양하게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또 해야 되겠죠. 잘 지내? 깍질라? 깍질라? 했을 때 간단하게 대답을 해야 해요. 뭐 이게 이 잘 지내니라는 게 사실 형식적인 인사기 때문에 내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길게 얘기한다기보다는 그죠? 약간 영어의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처럼 그냥 fine. 그죠? 괜찮아요. 간단하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хорошо, спасибо. хорошо, спасибо. 그래서 хорошо만 하셔도 되고, 그죠? 고마워까지 하려면 이제 스파시바 붙이시면 되죠. 그래서 좋아요, 고마워요. 이런 뜻이고요. хорошо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좋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주 좋아요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요? очень, och인을 붙이시면 되죠. 그죠? 아까 очень приятно, 매우 반갑다. 그죠? 그것처럼 очень хорошо,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그냥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неплохо, неплохо. 플로하라는 게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에 아니다, 뭐가 아니다라는 니에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니플로하, 니플로하 나쁘지 않아. 그죠? Not bad. 그죠? 나쁘지 않아요. 자, 그다음 보통이에요. нормально,
Нормально. 음.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Нормально, нормально. 그래서 왜냐면 보통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억지로 좋다고 하잖아요. 네. Нормально.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어의 normal 그죠? 굉장히 노멀하다 그죠? 보통이라는 뜻과 비슷하죠. 그래서 nормально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훌륭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좋아요랑 비슷한 거죠. 근데 더 좋은 거 약간 완전 최상이에요. 기분 최상이에요.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отлично. 그죠? 그리고 마지막 표현은 뭔가요? всё в порядке. всё в порядке. 다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한다면 всё라는 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всё. всё는 모두, 전부, 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в порядке 제자리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리아닥이 이제 제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다 괜찮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всё в порядке. 이 v는 잘 안 들리게 되겠죠. 연결해서 읽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앞에 우미냐 뭐 나는 어떻다라는 뜻으로 이제 우미냐라는 걸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뭐 우미냐가 뭐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거는 지금 따지지 말고 그냥 내 상태가 어떻다 할 때 저는 좋아요. 약간 우미냐 хорошо. 우미냐 나쁘지 않아요. неплохо. 우미냐 보통이에요. нормально. 우미냐 всё в порядке. 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미냐를 붙여서 쓸 수도 있다. 근데 굳이 붙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죠?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옵션을 또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에서 I'm fine, thank you 한 다음에 뭐 해요? And you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요 배워야 되겠죠? 아뜨이 너는 그러는 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너는. 그래서 아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뜨이 이러면 그런데 너는 그리고 아브이 그런데 당신은요? 그죠? 당신은 어때요? 그리고 이 아뜨이 아브이 대신에 이제 아우바스 존칭으로서 아우바스 그리고 아우집이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말을 쓸 수 있는 사이에선 아뜨이 아니면 아우집이야. 그죠? 존칭일 때는 아브이, 아우바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헤어질 때는 어떤 말을 씁니까? 어떤 인사를 합니까? 자, 이것도 워낙 보편적인, 워낙 많이 들으신 표현이라서 알고 계실 거예요. До свидания. До свидания. 안녕히 계세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의 혹시 뜻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이 앞에 도라는 것이 뭐뭐까지, 뭐 할 때까지 뭐 이런 말이고 스비다니아라는 건 만남이란 뜻입니다. 만남, 스비다니아. 그래서 다시 만날 때까지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날 때까지, 나 스비다니아. 그죠?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빠까, 빠까. 이건 이제 친구 사이에서 그냥 빠까빠까 2번 하기도 하고요. 그냥 안녕 이런 느낌으로 헤어질 때 이제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만나요라는 뜻으로 до встречи, до встреч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встрета라는 말도 만남이란 뜻이라서 до свиданиa랑 사실 뭐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 만날 걸 기약하면서 헤어지는 거죠. 또 만나요. 그다음에 до завтра. До завтра. 내일 봐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직역하면 завтра가 내일이거든요. 내일.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날 때까지 뭐 잘 있어라 뭐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до завтра. 그리고 자, 그다음에 곧 만나요. до скорого. до скорого.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 여기에 고라고 끝에 써 있는데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쵸?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썼나요? 표시된 고는 vo로 발음합니다. 그죠? 그래서 발음 규칙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가끔씩 고라고 쓰고 vo라고 읽는 것들이 종종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러시아어 읽는 법 편에서. 그래서 그 부분 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곧 만나요. до скорого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부수적으로 행복하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도 좀 덧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행복하세요. 행복하기를 뭐 이런 표현으로 счастлива, счастлив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쉬슬리브라고 발음이 되는지 규칙편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s 최 이렇게 합쳐지면 약간 쉬 발음이 나죠. 그리고 이 최랑 아가 합쳐졌는데 아이의 강세가 없으면 이가 된다 그랬어요. 좀 특이한 경우죠. 그러니까 쉬슬리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всего доброго, всего доброго. 그리고 всего хорошего, всего хорошего. 그래서 두 가지 둘 다 이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더 있지만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고자에 다 보라색으로 돼 있고 그죠? vo라고 발음하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의 강세가 있으면 vo라고 하시고 강세가 없으면 va처럼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황들에서는 지금 다 게가 지금 v 발음으로 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해도 되나요? 자, 이걸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앞에서도.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마법의 단어. 머릿속에 별표 5개를 치셔야 돼요. можно, можно. 해도 되나요? 라는 뜻입니다. можно.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씁니다. 어디든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이 울린다. 그러면 약간 이거 나가서 좀 받아도 되나요? 라는 뜻으로 이제 약간 자리에서 일어나는 척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뭐 주나 이러면 이제 선생님이 알아차리시겠죠. 그러면 뭐 나가서 받아라 아니면 안 된다 뭐 대답을 하실 거고 또 누군가의 사무실로 들어가야 될 때 뭐 똑똑똑 노크를 하고 문을 열면서 뭐 주나 그러면 이 자체로 뜻이 들어가도 되나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펜이나 연필을 내가 안 갖고 왔다. 근데 이제 옆에 친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약간 빌리고 싶을 때 그걸 가리키면서 무엇이나 조심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빌려도 돼? 이런 뜻으로. 그래서 어디든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대답은 어떻게 됩니까? 네, 됩니다. Да, можно. Да, можно. 다가 네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능하다, 해도 된다, можно.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건 어떡하나요? Нет, нельзя. Нет, nельзя. niet이라는 게 아니요라는 뜻이고 nельзя 이건 이제 좀 단호하게 들리죠. 들릴 때도 안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конечно можно. конечно можно. 당연히 되죠. 그래서 конечно 이것도 따로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of course이기 때문에 конечно 당연하지. 당연히 가능하지. конечно можно.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초 표현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извините. 실례합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извините, 실례합니다라는 뜻이고, 이제 여기도 찌에가 붙어 있듯이, 그렇죠?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찌에가 붙어 있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찌에를 뺀다 만약에 그러면 반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извини 하면 약간 실례합니다 말고 미안해도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반말로 извини 라고 할 수 있고 죄송해요 아니면 실례합니다 이러고 싶으면 извинит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감사합니다. 이것도 아시죠? 스파시바 스파시바. 그런데 약간 주의해야 할 점은 쓸 때랑 발음할 때랑 다르다는 거. 그죠? 발음할 때는 스파시바 아처럼 되는데 그죠? 들리는데 쓸 때는 철자가 사실은 모였다는 거. 오로 끝난다는 거. 그죠?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괜찮아요. ничего, nичего. 여기도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때도 vo로 발음합니다. nичего. 그래서 영어의 noth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nичего, nичего.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실례합니다. извините 했을 때 nичего. 그죠? 괜찮아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부탁해요. пожалуйста. pожалуйст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꼭 아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어떻게 읽냐? pожалуйста. pожалуйста. 그래서 사실은 이크라트고의 얘를 이제 이크라트가야를 발음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pожалу 하고 바로 넘어가요. 스타. 근데 또 이것도 pожалуйsta라고 하다가 그다음에 또 점점 말을 이제 사람들이 빨리 하잖아요.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또 빨리 얘기하다 보면은 이 우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pожалуйста.
pожалуйст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ожалуйста라고 외우시는 편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말해 주세요. 자, скажите. скажите.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째를 빼면 반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해줘. скажи. скаж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여주세요. покажите. покажите. 약간 한 끗 차이죠. 스카쥐째는 말해달라고, 빡가쥐째는 보여달라.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죠? 열심히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째를 빼면 빡가쥐, 빡가쥐 하면 보여줘, 보여줘. 반말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보세요. посмотрите, посмотрите. 이것도 마찬가지로 째를 뺀다. посмотри, посмотри 하면 한번 봐봐, 봐봐. 이렇게 반말이 되는 거고, 주세요. дайте, dайте. 여기에서도 째를 빼서 그냥 дай 이렇게만 하면 줘, 줘. 그죠? 달라는 거죠. дай. 그다음에 여보세요는 어떻게 할까요? 알로, 알로, 알로. 그죠? 영어의 헬로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알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잠깐만요. minuto, minuto. 자, 이건 어디서 온 거냐? 사실은 영어에서도 1분이라는 걸 1minute, 그죠? minute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온 거예요. 영어에서 러시아어에서 1분을 minuta라고 하는데, 지금 문법 때문에 이제 minuto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1분만요,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인데, 이제 잠깐만요라는 뜻이 된 거겠죠? minuto, 그죠? 그리고 기다리세요. подождите, подождите.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 ዤ랑 이 지읒 발음이랑 약간 겹쳐져가지고 그죠? 대랑 이 합쳐지면 약간 얘가 연모음이라서 대가 디귿 발음이 아니고 지읒이라는 거 그죠? 알고 계시죠? подождите, подождите. 그래서 찌를 또 뺀다. 그러면 기다려 반말이 되는 거예요. подожди, подожди. 그죠? 아시겠죠? 네, 기초 표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남았어요. 자,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유의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존칭을 써야 되는 상대방, 좀 나보다 높으신 분이나 그죠? 좀 첫 만남에서 뭐 이제 조금 더 예의를 갖추어서 말하고 싶다면, 자, 첫 번째로 실례합니다, 주세요, 보여주세요 등의 명령형 뒤에 반드시 pожалуйста를 붙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pожалуйста가 부탁해요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탁해요 말고도 그냥 이게 영어의 please이기 때문에 please가 좀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예의를 갖추고 싶을 때 이 please를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pожалуйста, pожалуйста. 그래서 사실은 그 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dайте, 그죠? 뭐 покажите 이런 거 뒤에 pожалуйста를 붙이면 조금 더 예의가 있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보여주세요. покажите 하면 약간 좀 존칭으로 쓰긴 했지만 좀 뭔가 시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뭔가 부탁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세요 이런 것도 dайте 그럼 주세요 이런 거지. 약간 주시겠어요? 약간 이렇게 좀 공손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공손한 느낌이 들게 하려면 pожалуйста를 붙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존댓말로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시 이름과 부칭,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말하기.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존댓말로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존칭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러시아 사람이면 이제 이름이 있고 그 중간 미들네임으로 이제 중간 이름으로 부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성함,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렇죠? 그것이 이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단어예요. 이름, 부칭, 성.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시에는 그 사람이 안나다. 만약에 그 여자분 이름이 안나예요. 근데 그냥 здравствуйте 안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скажите 안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말을 붙일 때 그냥 안나라고만 하면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싶다. 그러면 이바노브나 그 부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통성명할 때 부칭까지 알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나 이바노브나 이렇게 부칭까지 조금 길더라도 같이 읽어주시는 것이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바노브나 같은 경우는 오브나 이게 이제 누구의 딸이라는 그런 느낌이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반의 딸인 거죠. 이바노브나 하면 이반의 딸 안나인 거예요.
자, 예시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1번과 2번을 좀 적용한 것을 보여드리면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с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말씀해 주세요. 그죠? 조금 더 부탁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скажite만 하면 좀 말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그죠? 말해주세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공손하게 하려면 пожалуйста. 그 다음에 подождите, пожалуйста. подождите, пожалуйста. 기다려주세요. 그죠? 그리고 здравствуйте, Ольга Владимировна. здравствуйте, Ольга Владимировна. 자, 그러니까 이름과 부칭을 같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블라지미르의 딸, 그죠? 블라지미로브나, 올가, 그죠? 안녕하세요, 올가 블라지미로브나, 그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공손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Добрый день, Антон Иванович. Как у вас дела? Добрый день, Антон Иванович. Как у вас dela? 네. 노브리진 아까 뭐였죠? 좋은 오후입니다. 그리고 안톤 이바노비치. 이반의 아들 안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비치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톤 이바노비치. 그래서 부친까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잘 지내시나요? 까꾸가스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 말하고 싶을 때 이 두 가지를 꼭 지켜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씨에 관한 기본 표현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추워요, 더워요, 따뜻해요, 시원해요. 이 네 가지만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첫 번째, 추워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холодно, холодно.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맨 앞에 오에만 강세가 있고 나머지는 다 없기 때문에 아처럼 발음이 되는 것이죠. холодно. 추워요. 그래서 몸을 좀 감싸면서 웅크리면서 холодно 약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워요. жарко, жарко. 들릴 때도 약간 덥게 들리잖아요. 약간 짜증나는 느낌. жарко. 그래서 더워요. жарко. 그리고 따뜻해요. тепло, тепло. 그래서 тепло가 이제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원해요. 자, прохладно, прохладно. 네, 그래서 약간 그 앞에 холодно 이거랑 조금 비슷해요. 그렇죠? прохладно. 그래서 시원하다라는 뜻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очень, 아주 매우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붙여서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추워요. очень холодно. 너무 더워요. очень жарко.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춥다, 너무 덥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보았는데, 어땠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조금 첫 수업이지만 조금 읽기 어려운 단어들도 좀 많았고, 좀 긴 단어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에 뭐라고 써있죠? Da svidania. 아까 배웠죠? Da svidania. 그죠? 다시 만나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하는 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되도록이면 좀 주기적으로 이 기초 강의를 이제 차근차근 올리고 싶은데, 네, 되도록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뭐 다음 영상이 너무 오랫동안 안 올라온다 그러면 좀 독촉을 댓글로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같이 이제 또 이어서 2강, 3강, 4강 쭉쭉 이제 공부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스비다니아 안녕히 계세요.